저희 뉴스공장의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저기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명수 대법원장 보자. 예,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네. 죄가 안 된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본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구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네.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그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인멸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예. 그리고 그 남을 그건 시켜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되니까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이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살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못 보니까 지금 언론만 얘기하시고 자료를 보실 때하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저희가 그런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사마띠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네. 또 예. 장재현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네.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네.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 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법원장급은 아닌데 뭐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주광덕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법원장의 녹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음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여튼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출처가 네. 누구의 짐작은 가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 증거는 없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예. 사표 뭐 관련 이런 거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나 또는 네. 뭐 무슨 연구에 몇 명 있다는 거는 거기에 가입된 개인들도 모를 텐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법원의 행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이런 곳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예.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자료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질문이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돌기를 행정처에서 다 흘린 거 아니냐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까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평가가 날 수 있게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련의 상황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 내용이 법원 행정처 아니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준 거라고 보이는 정황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말씀 누구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 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얘기한 사람. 저는 자,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 한 번 더 인터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정열 전 부장 판사였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법원장급은 아닌데 뭐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주광덕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법원장의 녹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음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여튼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출처가 누구의 짐작은 가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 증거는 없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예. 사표 뭐 관련 이런 거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나 또는 네. 뭐 무슨 연구에 몇 명 있다는 거는 거기에 가입된 개인들도 모를 텐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법원의 행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이런 곳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예.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자료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은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이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살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저희 뉴스공장에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명수 대법원장 보자.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네. 죄가 안 된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본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구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네.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인멸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그리고 그 남을 그건 시켜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되니까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못 보니까 지금 언론만 얘기하시고 자료를 몸이 안 보셨다고 좋아가지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한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저희가 그건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사마띠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또 장재원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 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군가에게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시